9월 11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61일째입니다. 1261일째. 제가 어제는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제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어제 하루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느라고 하루 정도는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쉬었던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요, 우파 쪽 일각에서, 우파 일각이라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다른 우파 단체들,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하나의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자 해가지고요, 그 김이 모량모량 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상판 떼기 보고 이야기하세요. 제보고 어디 참여를 하자. 참여해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참여해 드릴게요. 얼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억을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참여할게요. 그래야지 참여했단 말 듣지. 거기서 돈 1억 받고 10억 받고 너무 세게 붙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으로 낮출게요. 10억 주면 내가 참여할게요. 10억 주면. 이유와 조건 또 따지지 말고 10억 주면 참여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한 개인당 한 1억씩 준다 그러면요. 제가 이유와 조건 없이 10,000명 데리고 올게요. 10,000명. 그러면 그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요. 이제 이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짬뽕이 또 맛있게 보여요. 또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맛있게 보입니다. 원래 남의 게 맛있게 보이고 또 남의 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 어릴 때 학창 다닐 때 똑같은 꽃배기를 시켰는데도 이 친구 게 많이 보입니다. 이 친구는 또 제 게 많이 보입니다. 남의 떡이 많게 보인단 말이죠. 맛있고. 우리 공화당이 민초들이 정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열심히 만드세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수권 정당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고 또 그대들이 요구하는 그대들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 이 정당 만드는 게 구멍가게 해치모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당 만드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고 저는 그럽니다. 그런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요.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동생 그냥 발 씻고 주무세요. 주무시라고요. 그 정당의 강령을 어떻게 가려고요? 지향점이 뭡니까? 가치가 뭡니까?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뭐예요? 아저씨. 그냥 지금 현재 미통당이 국민의힘 일명 인민당으로 바뀌고 좌파 이중대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황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누구 내세울 거예요? 전직 정치인 K씨, J씨 또 Y씨 그렇게 내세우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뭘 조심하세요. 혹시 김무성 첩자가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미리 김을 모략이 하기 전에요. 그냥 잠자코 그냥 우리 공화당으로 오시든지 또 그대들 같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온들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그냥 아저씨들 그냥 편할 대로 그냥 생활하세요. 그럼 바쁘신데 정당 만든다고 머리 싸매고 다니고 합니까? 전화나 걸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인생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제 친구 눈 감고 하늘나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구만요. 일본 친구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언론사 선후배 동료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저보고 이제 친박. 야, 쟤 친박이 돼버렸다. 어떤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의 친구들도 대부분 좌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저거 완전히 극우로 바뀌었다라고 연락이 이제 끊기고.
뭐 어릴 적 고향 해운대 부산 친구들은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그 친구들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뭐 해운대 바닷가를 떠나 가지고 다른 데 살고 있는지도 잘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막 제 주변에는요 막 70대 막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함께 놀고 있어요. 편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을 뭐 어디 말아먹는 분들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과거에 만났던 그 인연에 복잡하고 싶어. 근데 제 단 한 명의 친구, 일본 친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고민을 하고 할 때, 제가 힘들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나가부치 조요시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노래가 돈보라는 노래, 돈보라는 노래는 제 칼라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간바이라든지 혹은 또 런이라든지 그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캡틴 오브 더 십입니다. 내가 선장이라는 거다. 선장. 그래서 앞으로만 달리고 옆도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상 이 노래 들으면서 전진해라고. 진실과 정의가 이긴다고. 한국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이 잘못된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나를 무조건 지지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만났고요. 작년에 그 G20 오사카 회의 열릴 때 가서도 만났고 그리고 그저께만 하더라도 그 페북에 가족 사진 올라와 있길래 아주 그냥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래가지고 안부 보냈는데요. 문자 보냈는데 이미 그때는 그 애가 그 하늘나라로 가 있었던 나라예요. 지난 7일 날 돌아가셨던 자쿠했다 합니다. 제가 이제 9일 날 그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요. 제가 뒤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10일. 자기들도 정황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간에 어제는 참 인생 사는 게 허글프더라고요. 젊은 나이 뭐 제 또래인데요. 참 정말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또 무조건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JBC가 잘 돼야 된다고. JBC가 잘 되어야지 뭐 좋은 소리 하더라고. 뭐. 한국이 살아나고 할 수 있으니까 JBC 모든 응원을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본의 정관계에도 굉장히 발이 넓은 친구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준 친구고요. 제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만들어줬던 그 친구인데요. 그래서 어제 그 명복을 좀 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했는데 인생 뭐 없어요. 인생 뭐 없더라고요. 편하게 사세요. 아저씨들 괜히 뭐 정당 만들어 가지고요. 골머리 아프고요. 여기저기서 또 뭐 남이 잘 되니까 따라한다. 우파들 보면요. 우파들 보면 야 무슨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까? 단체가 뭐 몇천 개 된다더구만. 아이고 저도 단체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무슨 단체 만들까요? 제가 무슨 단체 만들면 되겠습니까? 뭐 먹고 마시당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 뭘 하나 만들까요? 저도 단체 하나 등록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단체들 많고 참여하는 자들 많고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아저씨들 열심히 하시라고요. 열심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고춧가루 뿌리는 발언한 게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이고 울산 금지역 청곡자동차 사장님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 보니까 점심 중이라고 귀팅 중이라는데요. 눈팅과 귀팅 같이 하세요. 점심과 안 먹어도 되죠. 뭐. 점심 먹고 울산 금지역 위원장님 그냥 보니까
태풍이 1차 와가지고 홀땅 다 날아갔고, 또 두 번째 이번에 태풍 갈 때 가지고 또 그 불 나가지고 태풍이 오고 비가 내는데 불 나고 참 이것저것 뭐 그냥 액땜이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하는데요. 그건 뭐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점심 맛있게 잘 드십시오. 아이고 우리 그 저기 울산 그 저기 천국자동차 엄지학 위원장님 대표님 그 저기 점심 이야기하니까 저도 배가 꼬르륵 합니다. 자, 뭐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잘하냐면요, 야 우리 공화당도 뭐 예를 들어 뭐 조원진이도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조원진이도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자. 만들어 보세요. 정당이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 오픈하는 겁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이 말을 합니다. 야, 저 민초들도 저 사람도 지금 우리 공화당에 민초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거 안 만들까? 라는 이야기합니다. 민초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못 만들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만들면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 전직 정치인 뭐 누구 참여시키면 되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 빼오면 되고, 지금 우리 공화당에 지금 반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우리가 만들면 그쪽에서도 한 반은 유입될 거야.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통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실망해가지고 아마 갈 곳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입하면 될 것이고. 야, 얘기 잘합니다. 결론은 이제 아저씨 돈 어떻게 할 건데요? 창당 자금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합니다.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거 모금하면 됩니다. 아마들 모금하면 돈 못 모으더라도 몇십억 정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누가 모금해 줍니까? 국민들 뜻 있는 사람들 해줍니다. 이런 뭐 국민이 어디 뭐 사악살이 껍질인가? 그다음에 그러면 그 만들면 강력은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문재인에 대한 지금 분노가 있는데 문재인에 대한 그것만 하면 되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에 대한 석방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거 인지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넣으면 국민들이 식상해가지고 그럼 뭐 할 건데요?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도 해야 되죠.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우파 유튜버 중에서 지지해 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유튜브들이 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합수해가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멋진 시나리오에 멋진 그냥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게 구체화되고 뭔가 이게 딱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들 그냥 풍어를 읊는 거예요. 제 얘기가 소설을 좀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정당의 목적이 이념과 사상, 가치, 지향점이 뭡니까? 뭘 지향할 거예요? 아저씨, 뭘 지향할 겁니까? 예? 문재인 탄핵요? 문재인 하야요? 문재인 퇴진요? 아저씨 탄핵과 하야와 퇴진의 이 차이점 압니까? 무슨 차이점 알아요? 야, 아저씨 멋지네. 미국에 있는 분이 뭐 해외 교포분들이 돈을 한 10만 달러 모아주기로 했다고요? 이야, 정말 멋지다. 미국에 뭐 있는 자유연대하고 일본에 있는 반공주의 연맹들하고 같이 한번 협작해가지고 하겠다고요? 이야, 참 꿈도 야무십니다. 꿈도 야무시요. 미통당에 있던 애들이 지금 의원들도 불만을 품어가지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한번 그 레포트를 주세요. 한번 봅시다. 예? 그 우리 공화당이 그 저기 그 뭐냐 장난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깨나 꼬동이나 뭐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요 보면 제가 보면 이제 참 이 조직도 많고요. 근데 그 조직 중에서 저는 알고 있는 조직 제가 막 3-4개 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좋아요. 본부, 자유, 자유란 이름을 엄청 많이 넣어요. 이 자유란 이름을 넣으면 이게 보수파 어떤 그 대변하는 단체인 줄 알고, 또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또 이것이 이제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이름인지 알고, 하여튼 멋집니다. 멋져.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요. 지금 시국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당의 자유, 그 자유예요. JBC가 아저씨 만들지 마세요. 아저씨 만드세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전체 대한민국 자유파의 어떤 이 미래를 보고요. 한 단계를 볼 때 앞으로 자유파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주안점을 뒀을 때 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제가 아저씨들 만드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들끼리 모여가 만드는 데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고춧가루 뿌릴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요. 이제 며칠 전에 JBC 뉴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망명 이거 미국 치료 이런 것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보세요. 예. 누구십니까? 아니 그 JBC 뉴스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가지고 미국에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런 그런 망명이란 것들을 합니까?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하니까 JBC 뉴스가 보도 안 했어요? 선생님 아저씨 제가 무슨 수로 박근혜 대통령을 미국으로 보냅니까? 아이 그렇게 했다는데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다시 알려드리면요. 아저씨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여러 번 낙선했던 유진유 전 미주한인 회장이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을 애틀랜타에서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감금돼 있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석방을 시키면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에 대한 이 공식 거론을 했고 이것이 미국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JBC 뉴스가 그 같은 정보를 봐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진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있다 그랬다라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갖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발 인용해가지고 또 유진유 회장 얘기 모아가지고 기사를 적어드린 겁니다. 아저씨 기사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제목이 망명이라고요? 미국에 있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신문도 제목이 망명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망명의 아저씨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피하는 것. 할아버지 아저씨 이게 망명이에요. 망명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예를 들어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간다. 외유입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망명이라는 단어는요, 이 정치적 술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단어를 쓸 때. 그런데 해를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해를 가리키는데 해를 보지 않고요. 그 손가락 손톱을 보고 저 손톱에 왜 때가 꼈습니까? 저 손톱을 가리키고 난리를 치웁니다. 그래서 JBC 뉴스는요. 어쨌냐고요? 이에 대해서 신빙성입니다. 신빙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신빙성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진유 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전화 인터뷰를 했고 그 전화 인터뷰했던 것들이 지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 인터뷰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자, 그렇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진유 회장이 공식 거론했던 박근혜 대통령 좋습니다. 망명이라는 말 하지 맙시다. 뭐 민감하니까. 뭐 미국에서 치료든 뭐든 간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유 회장님이 미국 상원의원에 가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적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이 성명서를 하나 받아와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인권적 부분들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한번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하나의 영상을 찍고 보내달라. 그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이 뉴스라는 것은요. 이 있는 당사에 있는 것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보내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언론은 전달하는 전달의 기능이에요. 어떻다 저떻다 아이고 대한민국에 막 똑똑한 자들 다 모여있더구만요. 예? 제 말이 틀려요? 자, 그러면 유 회장님, 그 신빙성에 대해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뭐 얘기 다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유 회장이 오늘 9월 28일 날 켈리 상원 의원을 만난다. 그럼 그때 유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에 대한 것들을 받아와 달라. 자, 그게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는 유 회장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진유라는 사람을 왜 인터뷰를 왜 그렇게 했냐고.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유진유 회장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유 회장 구상은 뭐 특별기를 띄우겠다. 그럼 특별기를 누가 허가해 줍니까? 미 공군기를 띄우겠다. 미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면 어디로 모시고 미국 가서 어디에서 잠을 주무시고 미국에서 어디서 생활하고 어디서 치료를 받을 겁니까? 또 미국에서 경호 안전 문제는 뭐 한국에서 벗어나면 안전하고 미국으로 오면 덜 안전하고 그럽니까? 그거 누가 해줍니까? 저기 기수 장기수 가서 뭐 뒷바라지 합니까? 아니면 아저씨 할아버지가 그거 가서 뒷바라지 하실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팩트를 전달하는 팩트라는 것은 한 얘기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JBC 뉴스가 액면 그대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보다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교민들도 미 의회의 정치권에 이게 대해서 또 탄원서를 보내고 축방 촉구를 하고 댓글을 달고 제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끔씩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에도 단독 보도해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미 애국 동지애들,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애가 백악관에 또 영국 총리에게 자유진영 그게 다 보내가 석방을 촉구한다라고 뉴스를 내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국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대한 석자만 얘기 놓더라도 전부 다 기사로 다 실어줍니다. 그런데 유진유 회장이 그 얘기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나 그 얘기는 작은 얘기예요? 큰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쪽 저쪽은 다 실어줬어요. 어떤 기사 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뭐 사면 운운하는 거 다 어떤 단체들. 저하고 만나서 안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왜 유별나게 그것만 잡아가지고 무엇이 그래 잘났습니까? 예?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저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탄핵 무효를 선택할래, 석방을 먼저 하려면 저는 석방입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탄핵 무효해도 된단 말입니다. 석방은 구속은 인심이 감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이 있는 제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시키면 좋다. 그러면 너 그냥 JBC 뉴스 방송 문 닫고 다 떠날 용이 있느냐? 예스, 떠나겠다. 대통령을 석방시켜준다 그러면 좌파의 개가 될 수 있겠느냐? 예스, 내가 좌파의 개가 될게. 예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침묵만 하고 주디만 하고 앉아가지고 불평불만이나 해서 이상한 소리나 쏟아내고 있는 자들요. JBC 뉴스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바로 자유회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 한들 미국에 가시겠습니까? 성품상. 예? 성품만 가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나는 참,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파 정당을 만듭시다. 아닙니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갑시다. 그 막연한 생각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 분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그 부활 복귀를 시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좀 아니까. 아저씨, 지난 총선 때 미통당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씨. 그랬죠. 왜 찍었습니까? 그래도 미통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사람이, 씨.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미통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탄핵을 역사에 낚이고 가자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다 버리고 가자고. 그런 정당을 찍은 우리 선생께서 지금 내한테 지금 대통령 부활과 복귀를 지금 이야기 씹으리고 자빠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목록에서 지웠어요. 도대체가요. 막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또라이인지 그들이 또라이인지 언론이라는 것은 뉴스를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뉴스를 전달해도 지랄이고 다른 얘기해도 지랄이고 한마디로 내가 뭐 지랄하고 자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격려와 어떤 지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요. 내가 예를 들어 JBC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안 된다든지 탄핵 무효는 뭐
당연하다든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좀 불확지 생활을 했다든지 누구로부터 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뭐 공갈치고 뭐 돈을 갈취했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아이고 뭐 저 새끼 저거 막 미친 새끼 저거 완전히 앞으로는 진실과 정의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러더니 뒤에서는 저 새끼 저거 완전히 이상한 놈이다. 아 그때야 뭐 제가 뭐 그냥 그냥 쓰레기 한 바가지 어디로 뒤집어 쓰더라도 아이고 할 말 없습니다. 그것도 뻔뻔하게 바뀌니까 뭐 뻔뻔하게 못 바뀌죠. 그래야지 뭐 이래 예를 들어 뭐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또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살기 위해서 그래도 했습니다. 남들 말로 막 그때 그 시절에 막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파리 해왔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파리도요. 정말 한 제품을 오랫동안 하나 판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분이. 야 요새 뭐 까방송 뭐 JBC 뉴스가 구독자가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보니까 지난 20일 동안 구독자가 한 1,400명이 늘어났더구만요. 그리고 JBC 다, 뭐 JBC 다는 JBC 뉴스의 막내인데요. 아들인데 JBC 다도 뭐 한 구독자가 8, 9천에서 지금 10,000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탈이 이제 한 11만 명 되니까 야 JBC 뉴스가 이제 그 구독자도 늘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저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독자 오는데 제가 마다하지 않아요. 뭐 다른 방송처럼 뭐 봐주세요. 구독자 늘려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아니 내가 알아서 내가 방송하는 건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애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이 자유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송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뭐 보면 보고 말면 많은 거죠. 제가 앵벌이 방송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이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요. 거기 11만 명 태우면요 힘들어요. 바다 못 나갑니다. 다 빨아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JBC 뉴스는요. 막 9만 8천 명 이제 뭐 2천 명 이상 더 들어오면 이제 JBC 뉴스는 뭐 10만 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딱 한 99,900명에서 선 끊어 가지고요. 그냥 그 노아의 방주 타고 갑시다. 뭐 들어옵니까? 뭐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아이고 뭐 이 방송 보니까 괜찮네. 뭐 이 방송 저 방송 가니까 싸우고 난리 나고 하는데 그래도 JBC 뉴스는 뭐 누가 찐따 붙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아이고 그냥 뭐 혼자서 잘 시부리고 혼자서 다 하고 막 잘하고 아이고 하고 있겠네 그냥 뭐 족하는 거죠. 뭐 자겠습니까? 뭐 제가 뭐 방송을 뭐 오래 해가지고 부귀영화도 누릴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를 알고 번지수를 모르면요. 집을 찾아가지 마세요. 18번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그때 저렇다 다투고 말고 뭐 이런 가벼움들 정말 이런 가벼움들이 결국은 저는 우파들을 이래 볼 때는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제가 왜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뭐 잘 알잖아요. 저는 좌파로 살았다는 것보다는요 80년대에 그 학생운동을 아주 좀 유별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이 소위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던 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80년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소련이 당시에 91년도 해체되고 망한 이후부터는요
마르크스주의 이거 다 사기다, 거짓이다. 이 미친놈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 사상 이념에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 버렸어요. 예. 그것이 뭐 좌파이기 때문에 그건 좌파라는 거는 개념이 저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진실되고 정의롭고 또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했던 게 제가 원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로 봅시다. 그러면 이쪽 자쪽 이쪽의 시스템을 제가 많이 보아왔고 또 그런 게 익숙되어 왔던 놈이 지금 우파 쪽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지금 보수의 어떤 모습이 참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가느냐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미 좌파들이 어떻게 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체제를 변화시키려는가에 대한 또 혁명적 사고를 가지려는가에 대한 이론과 학습을 어떻게 하고 그들의 방향과 목표, 전략, 전술과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일각에서는 옛날에 전대협 어디 출신 어디 뭘 해줬고 뒤에 애들 가르쳤고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가르쳤는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맥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파들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이요. 좌파들의 어떤 행태를 알면요. 우파가 대응의 논리가 나옵니다. 대응의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우파라는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야, 지금 이제 미통당이 인민당으로 바뀜으로써 좌파 이중대가 됐대. 문재인 완전히 정권 이중대가 된 것 같아. 이야. 지금 현재 정가원 목사가 구속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보수 우파도 광화문 세력들도 좀 약간 좀 방황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하는 거 보니까 못 믿음직스러워. 맨날 박근혜 석방이나 탄핵이나 외치고. 야, 이거 안 되겠어. 지금 문재인 정권 정책들이 지금 완전히 폭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 아마 이게 진짜 정당이 멋진 정당이 될 것이야. 라고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가벼움들이죠. 가벼움들. 아주 가벼움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예전에 이제 이쪽에 부분들의 바닥에 있는 분들 제가 한때 이제 만났던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 선수들끼리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장군 탁 던지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식과 이념과 사상이 있는지 딱 압니다. 한마디 딱 던져요. 나는 이 사람이 이념과 사상에 묻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끄집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게 이 조직에 이거지? 캐션 마크를 달고.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는요. 아저씨들끼리 잘해보세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객관적인 시각자거든요. 한국 보수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작금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냥 나름대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앞으로 어떤 글을 적고 오늘 또 이제 제가 이 분노라는 보수와 우파의 분노의 차이점에 대한 또 글을 적고 어저께도 이제 이 보수파의 조직적인 실태,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 댓글도 달고 이러던데요.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이 관점적 포인트를 예를 들어 이 조직이 문재인 정권에 말려들 조직인지 아니면 보수파를 분열시킬 조직인지 분탕적 역할을 할 조직인지 인물도 그렇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섰다. 이 사람의
히스토리는 뭐가 되더라. 그렇게 히스토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 공화당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들어왔다가 이 사람은 곧 나갈 것이다. 왜? 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안 맞춘 게 없어요. 108백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기저기도 참여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행각들, 행위들을 다 추적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벼움들, 그들의 부단한 행위들,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굉장히 어떤 잘난 척 하는 거,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깡통밖에 없다는 그런 걸 봅니다. 제가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공화당에서 뭐 직책을 하나 맡아달라. No. 우리 공화당에서 뭐 어떤 세미나 와가지고 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No. 저는요. 조원진 대표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 대표는 제 취재원입니다. 늘 얘기하다시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조원진 대표가 당 대표이고 모셔야 될 분이지만요. 저는 제 취재원에 불과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작금의 대한민국, 이 작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문재인의 폭정이 왜 시작됐느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유가 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하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문뻥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 내로남불, 위정자, 또 특권가, 특례,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고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뽕 같은 소리만 올라가는 이 정권. 그래서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정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해서 추미애 특권 의혹이 제기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라는 저는 그 아들 설병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개입 혐의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재판, 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또 윤미향의 정의연 앵벌이 사건들, 대법원은 지금 현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관련했던 부분들을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듣도 보다 못한 법치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무력화, 또 이 군대 무력화, 국방 무력화, 그래서 이들 자체는 지금 이제는 무전 아닙니다. 무죄. 문바면 다 무죄입니다. 문제면 지지하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장파의 어떤 통치 기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고용 참사, 부동산 대란들 갈아치우자. 나라가 네 것이냐. 문 신발로아라고까지 그런 신발 자국이 북형까지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고, 아이고 우리가 문재인이 잘못 찍었다. 2030들 이제야 정신 차린다. 보니까 아직까지 2030, 40 여자들은 정신을 덜 차리더구만요. 개돼지로 사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무시합시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구속을 시켰고 문뻥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총체적인 본질, 가장 급선무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대통령 석방이고, 또 그것은 바로
탄핵 무효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권력 실세에 반칙화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이 엄마가 추매가 아니라서 아빠가 이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고 비호했습니까?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래를 즐겼니, 태반 주사를 맞았니, 보톡스 수술했니 등등등등 얼마만큼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짓거리를 했습니까? 자, 이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여기에 보수 우파라는 쓰레기들이 같이 동참하고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급선무하게 우선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되고, 탄핵을 무효시켜야 되고, 문뽕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본질.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부동산이 폭락했니. 그러면 해설이 되면요. 대통령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자가 들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지금 국고가 지금 440조 정도 이 문병 정권이 또 바닥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문병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 모순의 출발, 그 본질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핵 그리고 또 문병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그거는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고모, 이모, 동생이 이뻐가지고 제가 우리 공화당 분들을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강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 당원분들은 그 비단길을 내버려 두고 가시 발길로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칼날 위에 섰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스스로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세상살이 멀쩡하게 살아왔던 정상적인 놈이라 그러면요. 어디를 지지하겠습니까? 아저씨처럼 이것도 저것도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정 지지할까요? 족보도 없는 시민단체 들어가가지고 이거 할까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돈벌이 할까요? 파리로 나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나서가지고 머리띠 힘매고 마이크를 잡고 투사로 바뀔까요? 투사로 바뀐 모습이 항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신은 저한테 그래도 두 가지를 준 것 같습니다. 글 쓰는 거와 방송을 좀 시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선동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요. 대중연설을 제가 아주 잘했다고 정평에 나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왜? 그것까지 하면요. 저는 제 명예 못 삽니다. 지금 또 방송하고 글 쓰고 이런 것 자체도요. 혁혁혁혁입니다. 혁혁혁혁. 여기저기 불려가가지고 대중연설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JBC 뉴스를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방송은 때로는 연설적 방송으로 갑니다. 정상적인 방송 멘트를 합니다. 선동적 형태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이 자체를 외면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지지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봅시다. 뭐가 정상입니까? 뭐가요?
아, 선거, 부정선거 안 해쳐가지고 JBC 뉴스 구독 안 합니다. 하세요. 부정선거 외치세요.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외치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개 안 됩니다. 저한테 부정선거에 관련해가지고 팩트를 갖다 주세요. 그 팩트가 다른 유튜브에 놓은 거, 다른 언론에 놓은 거, 저한테 제발 SNS로 좀 보내지 마세요. 삭제하기 바쁩니다. 선생이 보내기 전에 이미 저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미국에서 누구 유명 인사들 해가지고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입장문 발표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네, 도와드릴게요. 물론요. 그 아주 큰 유명 인사입니다. 이름만 대면하면 유명 인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행사 비슷하게. 유튜브 많이 봤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줬잖아요. 어쨌든, 이 뉴스라는 것은요, 남들이 준 거에 대해서 메가톤급 파장이 될 만한 것들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라고.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다른 데는 이렇게 보도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럼 다른 데 보도하는 거, 그럼 다른 데 가서 보든지. 그렇잖아요.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제기한다. 그럼 민 의원한테 이야기하세요. JBC 뉴스에 새로운 자료를 달라고. 내가 자료에 대해서 준다 그러면 그걸 보도 안 한다 그랬습니까? 다 하고 났어요. 먹다 막은 뼈다고 던져주놓고 왜 이걸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놓고 지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서요, 저도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요, 가끔 씹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씹힐 때는 열이 나던데 지금은 씹히는 거는요,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100% 다 좋아하면 그게 신이지요.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은 좀 씹히면서, 또 씹히면 저도 반성하고 삽니다. 때로는 이런 혹자들은 말하죠. 야, 내가 이런 씹히려고 내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나? 이거 뭐지? 이거 이런 분열하고 분탕하고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 조원진 대표가 좋아가지고, 우리 할머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우리 다른 누구라 합시다. 그분이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개푼이나. 예? 왜 그러냐? 없잖아요. 저하고 이념과 사상과 강령과 가치와 목표와 전략이 맞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와 석방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그 공통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거 한다고 삐지 가지고 나 이 사람 안 해요. 저 사람 안 해요. 저는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아저씨, 할머니, 아니 이 사람이 열받는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입당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선택할 건 두 가지죠. 이 사람 때문에 열받으니까 우리 공화당을 탈당한다든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재인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우리 공화당을 입당했다든지, 그 두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라고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들 나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디 중국집입니까? 음식이 맛없다고, 짬뽕이 맛없다고, 싱겁다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떡이 놉니까? 밥이 놉니까? 뭐가 놓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파요. 왜?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요, 여기저기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 당비 얼마 내고 물론 이 10개 중에서도 JBC 뉴스에도 10분의 1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가급적이면 당이 살아나야 된다. 정당이 살아나야지. 그 정당의 가치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살아나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JBC도 좀 후원해 주세요. 그래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생각과 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친박 신당을, 친박 정당을 지지한다, 박근혜한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한 길만 같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가질 수 있는, 제가 이제까지 혜택받은 것에 대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제 앞에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래서 뭐 탈당하겠다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전화 오면요 뼈도 못 추립니다. 이제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그런 식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그 정도 상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정도 상담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혈양이 높은 놈이 아니에요. 제가 까칠하잖아요. 아주 싸가지고 까칠하잖아요. 대한민국 똑바로 가고 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까칠, 싸가지 없고 건방지다 그러면요 100번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화당 있는 분들도요 단디 잘하세요. 단디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모아야죠. 우리 공화당으로 뭉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고리고 선고리고 뭐 논하고 이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정말 위장 기회주의자들은 받으면 안 됩니다. 위장 기회주의자들 빼놓고요. 위장 기회주의 다 알잖아요. 제가 딱 정했잖아요. 지난 4월 9일 날 우리 공화당 앞에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해체, 조원진, 허평한 장군에 대한 저주, 역적이라고 했던 자들, 그리고 미통당을 빨다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자들, 이 자들, 오갈 데 없는 이 자들, 그러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 자들은 단 한 명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큽니다.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놈 저놈 요놈 모두가 다 들어오게끔 모이겠다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착각 그런 생각 아예 거둬들이세요. 저는 그들 자체가 아주 변신의 기제고 기회주의 기제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자들 빼놓고는 제가 of course 모두 다 괜찮아요. 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가지고 등 두드려 주고요. 맛있는 것 드리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죠.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자면 보수파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쓰레기들, 이런 자들, 위장 기회주의자들, 그들은 다 그걸로 보냈어요. 인민의당으로 보냈어요. 어차피 그 인민의당으로 갑니다. 인민의당 가게 돼 있어요. 뭐 선거 앞두고 나면요 또 인민의당 하면서 그걸로 가자고 서서히 꼬십니다. 그게 세상의 그 위치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당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원칙과 신념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 드리는 거는 뭐 이래저래 모이락모이락이라서 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노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안도 설명할 겸,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게 어디 뭐 아무나 만든다고 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것들 등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아무튼 저도 참 마음이 좀 잡잡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친구가 참 하늘로 가면서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영원히 지워야 된다는 것들이 더 슬프고요.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와 함께 소잔을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없는지, 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기염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소식들, 다양한 뻔한 얘기들
다양한 것들 하나의 그 애정이라고 봅니다.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지금 가을철인데 전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전어 가을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또 휴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단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유우파 이 유튜브들은요 다 구독 눌러주세요. 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분들 다 같이 살 수 있게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집단적인 딱 압축을 시키면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